안녕하세요, 행정멘토입니다. 자, 오늘은 상속세를 이제 유산취득세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뉴스를 보신 분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만약 이렇게 그 상속세 체계가 바뀐다면 내가 자녀들에게 상속을 할 때 어떻게 바뀔까? 사실 지금 상속세 과세 체계에서도 상속재산이 얼마 이하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냐고요? 10억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속재산이 10억 원이 없다? 그럼 사실은 별로 그렇게 관계는 없는 내용이에요. 재산이 뭐 이게 부동산이라든지 자산 가치가 이제 높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이제 사망한 후에 자녀나 배우자에게 상속이 될 때 세금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물려줄 것이 없다? 본인이 자산가가 아니라면 상속세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발표를 했고, 지금 정부에서 이 세법 개정안을 지금 입법 내고로 올렸습니다. 입법 내고 시스템을 가보시면 지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하고 국세기본법하고 이제 관계되는 법의 개정안이 올라와 있고요. 이게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지, 사실 정부에서 본인들 방침을 넣은 법안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왜 상속세 이 체계를 바꾸려고 할까요? 그리고 지금 바꾸려는 게 괜찮은 건지, 그런 궁금증이 생기죠. 자, 그래서 이 보도자료를 보시면 추진 배경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려줍니다. 자, 저도 세금에 대해서 막 잘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해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점은 상속세 과세 방식입니다. 여기 과세 방식이라고 써있죠. 상속세를 어떻게 부과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유산세, 하나는 유산취득세로 구분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는 유산세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른 방식인 유산취득세로 바꾸자는 거죠. 이름 자체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유산세하고 유산취득세가 뭐가 다른지가 이제 중요할 거잖아요. 유산세는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상속재산이 30억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이 세금을 상속인이 상속인별 이제 취득한 비율에 따라서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는 이제 나눠서 내긴 하는데, 그 전에 결정되는 세금이 상속재산 전체에 붙는다는 거죠. 그런데 유산취득세는 이 취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상속인별로 취득한 재산의 과세를 하는 겁니다. 즉 30억이지만 자녀가 5명이라서 6억씩 나눠 가졌다면 6억 원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 표준이 달라지겠죠. 그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 적어질 것이다 라고 일단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에 대해서 현재 상속세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고 개정이 되면 이렇게 된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다만 유산세의 장점은 이 집행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죽은 사람의 재산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근데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유산취득을 상속인별로 파악을 해야 되고, 또 혹시나 조세회피나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 이제 물론 많다고 해서 추세라고 하기엔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4곳만 지금 유산세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OECD 다른 국가들은 유산취득세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납세자별로 공제를 적용한다. 이것도 이제 좀 포인트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세금을 좀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리하여 결국은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만들겠다. 약간 이런 내용이죠. 자, 이런 설문조사. 사실 세금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면 당연히 그냥 안 내고 싶다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 전환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 주요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펴봐야 할 내용은 바로 이제 그 공제 쪽이라고 봅니다. 이제 국내 해외 재산 얘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라서, 이 공제제도를 왜 살펴봐야 하냐. 자, 여러분들이 혹시 상속을 진행하셨다면 아시겠지만, 상속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때 일단 공제를 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서 이제 부과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제를 하면 아예 재산이 남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상속세가 바뀌든 말든 크게 상관이 없겠죠. 자, 그래서 옛날에는 자녀 공제와 이제 배우자 공제, 이 두 가지가 중요했었죠. 그런데 자녀 공제가 어떻게 개편이 되냐면, 현행 상속세 제도에서는 자녀 공제가 얼마일까요?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그런데 자녀가 여러 명이면 이제 여기에 곱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요즘은 다자녀 가구가 없기 때문에, 옛날이었으면 모르겠지만 1명, 2명 낳는 상황에서 2명이라고 해봤자 1억 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다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적용을 받아야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다 일괄공제로 해서 5억 원을 공제받거나, 아니면 기초공제 2억 원 하고 이제 추가 공제가 있죠. 여기에 이제 자녀 공제 있고 미성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돼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일괄 공제랑 기본 공제를 없앱니다. 없애고, 자, 대신에 직계존비속은 그냥 인적 공제가 5억 원이 되는 겁니다. 5억 원. 그런데 여기 작게 10억 원까지 추가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정이 되면 공제가 옛날에 자녀는 5천만 원이었는데 그냥 직계존비속이 5억 원이 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배우자 공제가 있는데, 사실 배우자가 있을 때랑 없을 때가 조금 차이가 있었죠. 왜냐하면 배우자는 이제 최저 5억 원까지 전액 공제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자녀와 배우자 공제를 합치면 자녀가 한 명이라고 했을 때 5억 5천만 원이 공제되는 형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제 10억 원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공제가 되는데 개정이 되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받은 금액이 10억까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제가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배우자가 뭐 상속을 안 받았어도 5억 원은 전에 공제를 해준 것 같습니다. 제가 세금에 대해서 잘 몰라서 확실히 얘기는 안 드리는 건데 일단 그렇게 운영이 되었나 보다 싶고요. 개정이 되면 이제 10억 원까지라고 했지만 전제가 이제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서 적용이 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공제 제도가 재설계가 되면 지금 현행 제도로는 배우자와 자녀 3명 있을 때 11억 원만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개정된 바에 따르면 18억 원까지 개정이 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배우자 공제가 크게 늘었던 뭐 효과도 있고, 이 자녀별로 공제액이 5억 원까지 된다는 점이 이제 영향을 주고 있죠. 자, 그런데 아까 전에 분명히 5억 원이 인적 공제인데 10억까지 추가로 된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면세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면세점이라고 하면 왠지 여행 갈 때 들리는 그곳 같지만 면세점입니다. 자, 면세가 되는 기준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세금이 부과가 되지 않느냐. 부과가 되지 않으면 면세잖아요. 세금이 0원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자, 기존 상속세 제도 하에서도 전체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이제 일종의 면세점 기능을 했다고 합니다. 10억 원까지는. 자, 왜냐하면 배우자가 이제 최소 5억 원까지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자녀들이 자녀 공제나 기본 공제를 선택하지 않고 일괄 공제를 선택하면 5억 원까지 됐기 때문에 10억 원까지 이제 세금이 없었죠. 네. 그래서 지금도 10억 원까지는 상속재산이 있어도 자녀들이나 뭐 이게 상속인에게 세금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개정이 되는데 이 기준보다 낮아진다면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억 원으로 설정을 해서 만약에 다 더했는데 공제가 적다 하면 추가 공제를 최대 10억 원까지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10억 원이 됐으면 바뀐 유산취득세 제도 하에서도 10억 원이 됩니다. 네. 별로 어려운 게 없죠. 쉽게 알려주는 만화를 보면 이 중요한 내용,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있죠. 현재 상속세 제도 하에서는 위와 같이 상속재산이 15억 원이면 각각 세금이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유산취득세로 변경이 되면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 자녀들 인적공제가 5억 원이니까요. 즉 자녀 곱하기 5억 원 하시면 대충 여기까지 면세점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업 상속공제 내용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납세 절차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고 기한이라든지 그런 거는 변동이 되지 않는데, 물론 이거는 정부의 방침이고 이 내용이 법안에 들어갈 거지만 국회에서 어떻게 수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참고로만 일단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근데 언제 시행되느냐? 시행 시기는 일단 2028년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2028년. 왜냐하면 2025년 올해 국회가 통과가 되고, 이거를 이제 2028년까지 준비를 해서 2028년 1월 1일부터 이제 상속세 제도는 없어지고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시스템도 마련해야 되고 또 이제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 입법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계획이고요. 지금 공청회나 이런 게 다 계획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법안이 궁금하신 분들은 입법 예고 시스템을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 기사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상속인이 5명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4명. 10억 원의 상속재산이 있을 때 실효세율이 16%가 감소한다는 이제 국회 예산 정책처의 자료가 있어요. 즉, 현행 제도로는 세율이 17.1%인데 개정되면 0.6%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본인이 재산이 얼마든 간에 상속세를 좀 고민을 하시죠.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건 없는데, 다만 지금 자산가들이 많긴 합니다. 나만 빼고 다 부자인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절대적인 이제 자산가의 수가 늘어나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보면 퍼센트는 여전히 적거든요. 다만 이제 빈익빈 부익부가 좀 심화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오늘은 이제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내용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